네, 인민군 소대장 출신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 최현수 국민일보 군사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이 북한이 오늘 아침에 쏜 미사일이 스커드 계열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스커드 계열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북한 그 사거리가 500km 정도 나왔는데요. 통상 미사일 시험 발사할 때는 최대 사거리의 한 70 내지 80% 정도를 시험 발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스커드가 짧게는 500, 길게는 600 내지 700까지 간다고 보면 스커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이 맞는데 사실 이 대륙을 관통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만큼 스커드 계열에 대한 어떤 정확성과 안정성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동식 발사대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거리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안찬일 소장님께서 보시기 오늘 아침에 탄도미사일 발사 왜 오늘 쐈을까요? 어제 바로 이제 북한이 그 핵탄두 소위 소형화했다는 경량화 소형화해서 이제 규격화 표준화했다. 이걸 이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연이어서 오늘 쏜 것은 결국 요 소형화된 우리 포탄을 핵폭탄을 여기 이제 말하자면 스커드에 실어서 얼마든지 날려보낸다. 즉 다시 말해서 500km. 이것은 한반도 내 사정권을 두고 언제든지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했는데 물론 뭐 그 연계된 시점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우리 키리졸브 훈련에 대비해서 자신들의 어떤 핵 공갈 위협을 보다 그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공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현수 기자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어제 얘기한 거 보면 이미 배비된 핵 전력을 계속 갱신하라는 얘기를 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배치되어 있는 부분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위협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를 좀 노린 것으로 보이고요. 특별히 스커드 계열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은 남한에 대한, 그러니까 스커드는 남한, 노동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있는 그 주미일 미군 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것이라 스커드 계열을 발사했다는 것은 남한에 대한 위협을 그만큼 높이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연합 훈련이 있을 때마다 지난 3년 동안 계속 북한이 그 전후에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를 해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남한에 대한 위협과 위협의 실현성, 더 가시성을 더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런 부분이 뭐 두 분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제 어제 갑자기 발표된 것이 이제 핵탄두 사진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저게 진짜인가 아닌가 이런 고민하는데 먼저 진짜인가 아닌가부터 짧게 듣겠습니다. 진짜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능력이 또 그 정도 왔느냐 안 왔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요. 북한이 그렇게 이번에 시점을 맞춰서 공개한 것은 바로 오늘 이제 스커드 미사일과 연계시켜서 핵 위협을 좀 증폭시키겠다는 건데 사실 북한이 지금 뭐 국방 전문가들은 대체로 좀 1톤 정도 내지는 그 밑에 한 800km까지는 소형화했을 것이다. 그러나 완전 경량화인 500km까지는 아직 북한이 오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게 지론입니다만은 북한이 그 분야에 대해서 워낙 전문성과 이게 아주 집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뭐 600km까지도 내려왔을 수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예견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네. 일단은 모형이라는 설이 좀 많았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사진을 그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은 모형이다 하더라도 굉장히 정교화된 북한의 그 핵 소형화 기술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 점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모양 자체가 기폭 장치가 되게 중요한데 이것은 기폭 장치로 보이잖아요. 근데 기폭 장치의 모양이 되게 원형에 거의 가깝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원형에 가깝게 되어 있다는 것은 거기 보시게 되면 약간 그 둥근색의 렌즈 같은 것을 보셨죠? 그 렌즈 같은 게 한 72개 정도가 박혀 있는데 이 렌즈는 고폭 장약,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핵물질을 한꺼번에 폭파할 때 쓰이는 그 장약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장약이 균질화되어 있을수록 폭발 효과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렌즈가 많을수록 그것이 더 균질화된다는 소리인데요. 북한이 72개나 되는 그 렌즈를 가졌다는 것 자체, 그리고 원형으로 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 수준의 그 기폭 장치의 수준을 갖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에 실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스커드라든가 노동에 실 정도까지는 발전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사진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은색 그 구형, 지금 보시는 구형 안에 이제 조그맣게 보이는 것이 렌즈고 그 안에 원래 이제 핵이 들어가 있는데 핵물질이 들어가 있죠. 이 옆에 있는 72개가 한 번에 딱 터지면서 이 안에 것을 힘을 좀 가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하지만 저렇게 원형 만드는 게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작업을 지금 어떻게 보면 저것이 모형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계산된 모형일 것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뭐 저도 뭐 여러 가지 좀 찾아보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64년도 첫 핵실험 때 저 렌즈가 30개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발전된 모양의 지금 기폭 장치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제 과연 소형화가 얼만큼 진행이 됐느냐? 뭐 어제 김정은이 소형화 됐다라고 얘기했다면 더 이상 핵실험은 필요 없는 것이냐 이런 고민도 또 저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지난 1월 6일에 진행된 것을 북한은 아직도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미국 의회의 연구기관인 CRS는 이제 그것이 증폭 핵분열탄이다. 그러니까 이미 핵실험은 다 끝났고 수소폭탄 바로 전 단계의 증폭 핵분열탄이라고 볼 때 북한의 저런 소형화, 경량화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이나 미국이나 또 러시아, 우리마저도 북한을 이제 불신하고 거변해서 과연 북한이 진도를 그렇게 빨리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좀 예외를 또 둘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고 어쨌든 지금 뭐 700km까지의 경량화는 다가왔다. 그리고 이제 물론 뭐 7차 당대회 전에 5월에 7차 당대회 전에 다시 또 핵실험을 5차 핵실험을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순수 저런 핵폭탄의 경량화보다는 보다 수소폭탄 쪽으로 가까운 이런 실험을 해서 북한이 아마 수소폭탄의 어떤 완결을 선언하는 그런 의미에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최 기자님도. 네,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실제적으로 저희 4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난해에 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중국하고 우리가 굉장히 큰 반발을 보이고 또 압박을 보였는데 이 4차 핵실험이 갖는 의미가 바로 소형화에 또 경량화에 상당히 다가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요. 예. 이번에 4차 핵실험의 경우에는 폭발 효과는 3차랑 크게 다르질 않았는데 그 이유를 증폭 핵분열 실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폭 핵분열 실험이라는 것은 조금 작은 양을 가지고 폭발을 했을 때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이번 4차 실험을 통해서 일부 그 부분을 달성을 했다고 하면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아까 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도로 가기 위해서는 5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치적인 고려를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소형화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핵실험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안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두 분의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실어나를 미사일을 잘 개발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탄도미사일 개발을 꾸준히 해왔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탄도미사일 개발을 했는데요. 장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5,500km 이상이 되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1998년부터 실험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6차례의 실험이 있었는데 2차례에 실패를 했었고 4차례는 단계적으로 대단히 발전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네. 98년대는 사거리가 1,500km, 그다음에 2009년이죠. 2009년 3차에서는 3,684km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번에 실시된 6차에서는 거의 추정컨대 한 6,000km 이상을 날아갔기 때문에 사거리만으로는 12,000km, 미국 전체를 다다를 수 있는 거리까지 갔고요. 그다음에 미사일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단을 제대로 분리해서 추력을 제때제때 받게 하는 건데 이 단 분리 기술은 이미 뭐 일정 수준에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번에 6차 그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서 북한은 또 미사일 자세마저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장거리 미사일이 타격력을 갖기 위해서는 재진입 기술인데 이 재진입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보면 이제 지난번 뭐 모형 같은 KN-58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번에도 설계도면 뒤에 보이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궁금하네요. 이번에 이제 북한이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거리 로켓을 위성 발사를 해서 성공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대륙권을 벗어나는 이런 장거리 한 14,000km까지를 이제 성공시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소형화된 핵탄두를 날리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현재 아마 북한의 그 KN-08만 가지고도 적어도 600km까지만 소형화해도 미국 대륙까지 이 핵폭탄을 날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뭐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핵이 하나의 외교적 수단일 뿐이고 실제로 핵무기를 물리적으로 사용한다고 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500km 정도의 그 황해북도 지역에 와서 지난해는 뭐 황해남도 태탄까지 와서 쐈습니다만은
보통 200km 정도 이내는 이제 원산에서까지 쏘지만 그게 500km를 넘어가면 이제 또 서쪽으로 더 이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와서 쏘는데 500km를 보여줬다는 것은 결국 미국을 향해서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당신들을 초토화할 수 있다. 이런 무력 시위라고 볼 때 뭐 그 정도의 북한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들은 충분히 스쿼드만으로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아직 재진입 기술이 안 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서 날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그렇게 좀 무덤덤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무덤덤한 건 아니고 네. 이제 북한의 도발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것뿐이고요. 사실 군으로서는 고민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형 미사일 발사 체제, 그러니까 K 방어 체제죠. KAMD 그리고 킬체인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에다가 핵탄두를 실어서 쏠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만 정부에서 또 군에서 꾸준히 준비를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 이제 사드 같은 경우에도 이거에 대한 어떤 공백 상황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예. 그 손을 놓고 있거나 또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최 기자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게 소형화 경량화될 경우 사실 뭐 킬체인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뭐 사드도 논의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이 SLBM과 관련되지 않을까. 결국 소형화했다면 바로 이제 잠수함 능력이 물론 북한이 3,000톤 이상의 이 핵무기를 싣고 우리 후방에 와서 날려보내는 데는 아직도 뭐 2, 3년으로 이렇게 몰게 봅니다만은 이것이 되기까지는 뭐 그 또 SLBM이 완성되면 사실 또 사드 자체도 무용화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경량화, 소형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 다시 처음에 좀 잠깐 얘기는 했지만 이 김정은이 핵탄두 소형화 성공했다라고 언급한 부분 의도를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세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지금 지난 1월과 2월에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고강도의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실행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말쯤 되면 미국에서 보다 강력한 양자 제재안이 나올 것이고 우리 정부에서는 8일 이미 또 강력한 양자 제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라는 그런 신호가 되기도 하는데 네. 북한은 그런 강력한 국제적인 압박에 대해서 우리는 핵무기를 포기할 의도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요. 그리고 핵무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핵탄두의 소형화잖아요. 이 소형화가 돼야만 무기로서의 현실화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핵무기 소형화를 보내서 우리는 이미 핵 보유국이라는 걸 좀 과시하기 위한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미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이 시작이 됐죠. 올해는 역대 최고입니다. 그리고 재래식 전력도 굉장히 강화가 됐고 미국의 전략 무기도 상당히 많이 오는데요. 이 북한이 매번 키 리졸브랑 독수리 훈련을 할 때마다 상당히 긴장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잠시만요. 문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북한이 핵을 결국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으로서는 핵을 가지고 있어야만 체제가 보장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핵무기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혹시 더 실험이 이 키리졸브 훈련 때 뭔가 있을까요? 아마 미사일 발사 정도 몇 차례 더 있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5월 7차 당대회 전에 북한이 과연 제5차 핵실험을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북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